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어비앤비 숙소 구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에어비앤비 숙소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한테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 만들게 되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노하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내가 사는 공간, 동선 안에서 숙소를 구하세요. 저는 반경 한 2km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차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처음 숙소를 구했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들로 힘들고 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숙소를 구할 때는 집 가까운 곳으로 구하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뭐 번화가 있죠. 뭐 강남이나 홍대, 명동, 뭐 대학가. 당연히 여기서 운영을 잘 하시면 좋겠지만 경쟁이 그만큼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치킨집을 예시로 들면 강남에 치킨집을 차리는 것과 우리 동네에서 치킨집을 차리는 것은 그만큼 기회비용이나 여러 가지들로 차이가 나겠죠. 근데 강남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우리 동네 안에서 탑5 안에 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더 수익률도 좋고 내가 관리하기도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물을 찾아야 되죠. 그럴 때 네이버 부동산에서 먼저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의 매물을 먼저 확인을 하세요. 요즘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구성의 숙소나 유형에 따라 필터를 걸면 해당 매물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물을 먼저 확인을 하고 해당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할 때 꼭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것 말고도 그 근처 부동산을 총 다 합해서 한 10곳 정도를 아마 둘러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에어비앤비의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고 또 에어비앤비의 부정적인 또 중개사분이 있고 또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좀 다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려면 한 10곳 정도는 방문해 보셔야 어느 정도 가늠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또 매물을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좀 더 있거든요. 등록이 안 된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봤을 때 좀 더 새로운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꼭 방문을 먼저 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막힌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부동산 가면 뭐 에어비앤비 안 한다, 뭐 물건이 없다, 뭐 주인분이 허락을 안 해주신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들 때문에 좀 막히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이럴 때 좀 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회사 숙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직원들이 와서 쓸 수 있는 숙소를 만들려고 내가 이 매물을 찾는다. 아니면 내가 업무상 지방에 뭐 바이어들, 거래처 사장님들이 많아서 여기로 오셔가지고 좀 숙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결국에는 에어비앤비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매물들을 확인한 다음에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저는 숙소를 구할 때 거기에 세입자가 있는 것보다 없는 공간을 많이 먼저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세입자가 나가는 기간 대비해서 진행하는 매물들은 렌탈 프리 기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근데 비어 있는 곳은 렌탈 프리 기간도 충분히 여유 있게 받을 수 있거든요. 말만 잘한다고 하면 저는 2주까지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숙소 세팅을 먼저 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웬만하면 비어있는 숙소를 찾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중에 주인분이 거주하는 공간 있죠. 이런 데는 꼭 주인분의 성향이나 거기 거주하시는 분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성향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느냐? 첫 번째는 부동산 중개인 분께 그 건물 가지고 소유하신 분의 주인분의 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이 어떤 스타일에 있는지에는 그 주인분께 좀 여쭈어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거기 계시는 주인분께서 좀 이런 여러 가지들 예민한 분이 계시면 좀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는 처음 에어비앤비 진행할 때 숙소 찾는 게 저도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딱 지정한 그 지역에 부동산 3곳 정도를 이틀에 한 번씩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틀에 한 번씩 찾아가서 사장님 B&B 물건 나온 게 있나요? 있으면 저한테 빨리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 2주 정도 방문을 하였더니 그 3곳에서 모두 다 연락 오셔가지고 다 방 진행할 수 있게 매물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골라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매물을 그때는 좀 찾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좀 시간 내셔서 좀 자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한두 번 갔다고 해서 매물을 안 찾아주시거나 없다고 하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봤을 때 그 부동산 사장님들도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좀 느끼는 감정 중에는 나이가 한 40대에서 한 50대 사이에 중개사분들이 그래도 좀 적극적인 부분이 있고 좀 나이 많으신 부동산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참고하셔서 선정한 그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을 꾸준히 컨택해 보는 게 좋은 방법이고 에어비앤비는 아마 하나를 하시게 되면 아마 2개, 3개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그랬을 때도 추가적으로 잘 컨택이 되는 그 부동산이 나중에 내가 추후적으로 아마 더 좋은 방식이 될 겁니다. 제가 추가적인 또 팁을 하나 드리면 매물을 특히나 숙소를 구할 때는 웬만하면 주차가 되는 공간이 좋아요. 간혹 보면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위치나 공간이나 여러 가지 다 되는데 주차가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러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좀 찾아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주차가 가능한 공간에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주차 하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오려다가 예약을 취소하는 분들이 간혹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차가 되는 공간이 훨씬 더 예약률이나 수익률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보시고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답변 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